자리에 앉아서 정리하시는 동안에 잠깐 세션 소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매우 특별한 세션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종간 동맹을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생태법인 관련된 법안이 지금 제출돼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데요. 그것과 관련한 발표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발표 맡아주실 분은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이신 진희종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우리나라 생태법인이라는 그 언어를 만들어 주시고 관련 연구를 선구적으로 해주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어서 발표는 그 생태법인 제도화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박태현 지구와 사람 지구법학회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 우리나라 지구법에 아주 선구적인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어서 이 두 분의 콜라보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장내 정리가 된 듯하니 저의 말은 줄이고 진희종 원장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진희종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저는 오늘 올라와도 되는데 어저께 올라온 거는 저 생활 그 수칙 중에 하나가 바쁘게 살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유 있게 왔는데 겸겸 그 10주년 행사 보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손기원 이사장님이 시를 좋아하는데 그 윌리엄 데이비스의 그 유명한 시도 여유라는 시도 있고 해서 좀 여유 있게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선한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보니까 야, 참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구 우리와 사람이라는 조직이 이렇게 10년 동안 그야말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생소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생명을 불어넣고 성장했다는 게 이 구성원들 중에 어떤 선한 사람들이 그 선한 어떤 의지와 어떤 도움이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저는 행복했습니다. 행복했고요. 오늘 저는 제주도 맥락에서 이 주제를 던져주니까 이게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고민하다가 그냥 한 만들어봤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생태법인에 대해서 좀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고 조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우리 박태현 교수님은 거의 여기 혼을 불어넣은 분이어가지고 또 박태현 교수님 있는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 좀 걱정도 됩니다. 다음 제목을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이번 내용을 제주의 재발견, 그다음에 생태법인론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했고 이렇게 공론화됐는가, 그다음에 이게 현실적인 어떤 시스템에서 어떻게 제도화되는 과정들, 그다음에 뭐 마무리 겸 어떤 앞으로의 어떤 기대와 변화를 좀 설명한 겁니다. 다음 이거는 뭐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이고요. 나사 사진입니다. 제가 가끔 강의할 때 잘 쓰는 사진인데, 이거는 한 4, 5년 전에 제주의 모습입니다. 똑 이 시기에 제주 제가 자주 가는 전경인데 저 끝머리 파란 불 좀 보이죠? 파란 길 살짝 빠지는 길. 제가 자주 가는 비밀의 정원입니다. 비밀의 정원. 다시 한번 켜주세요. 넘어가면 제가 이 비밀의 숲, 비밀의 정원에 가면 꼭 만나는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진 그 일부를 갖다 놓은 건데 한 뭐 10년 이상 가까이 그곳에 자주 가다 보니까 이 어떤 모습들, 사계절. 근데 사실은 이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해도 한 3시간 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는 넘어가고 다음 올려주세요. 이 나무가 안개 낀 때 나무 모습입니다. 제가 생태법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선호라고 어떤 옛날에 지방 방송국 PD가 저한테 이 말을 해주더라고요. 참 놀랍다고. 이런 어떤 그 나무나 지구나 자연에 대한 사랑이 억제하려고 되고 희생해야 된다는 게 자기는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용기를 얻었고, 뭐 지구 우리 강금수 장관님이나 박태인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받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칠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넘겨주세요. 태양 예, 아침 이슬 같이 아름다운 분입니다. 예. 누구 아시죠? 처음 뵙는 분. 아침 이슬처럼 아름다우신 분인데 이분이 최근에 제주도에 방문했는데 한번 눌러주세요 한번. 예, 우리 강훈식 장관님이 이제 제주도가 생태 중심, 해녀와 돌고래가 공존하는 생태 중심이 제주라는 어떤 제주의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발견해주고 제정해주시고 도민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어떻든 이제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고요. 좀 넘어가시죠. 제주 바다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요 유채꽃이 있는 데는 저 고향이고요. 제가 나고 자란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가까운 거리입니다. 바다고 저기는 바닷속이고 이제 많이 좀 어려운데 제주도는 이제 1% 인구 1% 땅, 뭐 땅은 작지만 바다는 우리나라의 거의 4분의 1 일종의 뭐 그다음에 조금 더는 3분의 1도 되는데 제주 바다의 건강성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어떤 생태의 건강성하고도 직결되고요. 거기에 일대 돌고래가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너무 잘 아는 얘기고 제주도가 생태의 보고라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상당히 요새 많이 어렵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강문식 장관님이 아주 예리하게 갈파해 주셨는데 이제 인간과 야생 동물이죠. 개나 고양이같이 어떤 길들인 동물이 아닌 야생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어떤 그 모습이 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제주도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든 이제 그야말로 독특하고 어떻든 인류에게 많은 영감을 주는 어떤 모습인데 오순국이라고 뭐 저 잘나는 후배는 이제 어린 때 이제 해녀들이 작업을 하다가 돌고래 오면 이제 돌고래한테 말을 거는 거죠. 물날로 피해 가라 하면 이제 그 목소리가 잘 전달되게 동네 꼬마들도 막 외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돌고래들이 그 밑으로 피해 가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지금 아마 이분이 아마 해녀 회장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가끔 자기네하고 장난도 친대요. 치기도 하고. 그 우리 서명수 이사장님은 이제 그 돌고래의 군집 생활이 먹이 사슬에서 개별적인 상황을 이기기 때문에 해녀를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생 돌고래와 해녀는 공생 관계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돌고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워낙 그 육지의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이거는 그 다른 곳에서 찍은 겁니다. 이건 한라산에 찍은 건 아니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지구법 활동은 저한테 영감을 준 거는 맞습니다. 제가 왜 영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그 제가 한겨레 신문 창간 독자거든요. 창간 독자이기 때문에 어떻든 최근까지도 쭉 보는데 가끔 생태 관련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지구와 사람에서가 2017년인가 그 어떤 독특한 행사를 했잖아요. DMZ에서 그때 영감을 받았는데 그냥 무의식적으로 담겨 있다가 잊어버렸던 거죠. 잊어버렸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밀접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영감. 그다음에 그때 우리 저 뉴질랜드에 오신 교수님 있었죠. 우리 그분이 또 우리 그 생태법인 그 국제 포럼 할 때 지구와 사람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저 발표도 해주시고. 처음에는 이제 생태법인은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냥 제가 큰 전문가는 아니고 법학이나 생태 아주 전문가는 아니고 관심이 많았고 그냥 어쨌든 자연과 인간 관계에서 인간의 태도와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법이 좀 영향이 크지 않냐라고 해서 그냥
뭐 소가 뒷다리 갔다가 쥐잡듯이 그냥 생태법인 용어를 만든 것이고. 근데 그 얘기를 처음 논문을 쓰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놀림감이 된 거죠. 우리 친구들부터 이제 자기네 강아지 해달라 뭐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저 옛날에 돌고래 재판 관련할 때 사용자 측 변호사였던 고창호 변호사라고 그분이 하고 절친인데 그분이 내가 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남방쿨돌고래를 한번 소재로 한번 구상해 보면 대중들한테 전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돌고래를 이제 끄집어내서 논문을 쓴 거죠.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게 현실성이 있는가? 예. 그런데 이제 뭐 특히 우리 박태인 교수님이 그 포럼 할 때 참여하면서부터 격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박태인 교수님 만나면 부처님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 사람이 학자라는 권위보다는 착한 사람이어서 말 산소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 선한 성품 의지, 그다음에 자연과 인간에 대한 열정이 어떻든 지구법, 우리 지구와 사람을 지탱하는 어떤 버팀이 되지 않느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뭐 논문에 나온 얘기니까 뭐 여러분 본 사람도 있겠고, 뭐 이제 뭐 좀 대충 얘기는 들었을 겁니다. 우리 김황배 교수님은 또 인용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황배 교수님은 참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로구나. 졸고를 또 인용해줘서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든 뭐 이제 그 왜 남방 쿤돌고래를 대상으로 했냐라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어떻든 어쨌든 상당히 좀 환경이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위기적 상황이라는 거고요.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논문에 조금 언급했는가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인간은 미학적 존재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거에 대해서 경외감을 느끼고 행복하고 그 아름다움은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에서도 경외감을 느끼고 삶의 모범이 되고 윤리의식의 토대가 되는 것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돌고래를 현장에서 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경이롭거든요. 예전엔 많이 보러 가는데 어떻든 만약에 돌고래가 멸종을 하면 우리 후세대들이 그 아름다운 경이로움을 못 본다는 게 그것도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지켜야 되겠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법률, 제도적인 어떤 그 법률이라는 틀에 이제 어떻든 이 생태라는 것은 인간과 지구의 다양한 자연들 이렇게 서로 같이 연결되어 어울리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에 대한 어떤 그 인간의 태도와 인식의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규제 장치라고 할까, 뭐 아니면 사회적 규범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생태법인을 이렇게 용어를 만든 거고요. 뭐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중심적 자연관에서 이제 생태 중심 자연관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 디딤돌이 되는 거죠. 하나의 이 현실화됐을 경우에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산에 가끔 이제 돌아다니는 곳인데 저 밑에 제주시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법이라는 게 이제 저는 좀 이 법에 대한 공부를 깊이 안 해서 법에 대한 어떤 그 좀 깊이 있는 이해는 없어서 저는 아주 단순하게 이해를 합니다. 법은 명제다, A는 B다라는 어떤 인간의 어떤 행동 규범이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어떤 제도적 A는 B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A는 B는 사회적 합의, 공감대가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태법인 못 만들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좀 단순하면서도 무식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뭐 자연의 공공성이라든가 어떤 인간과 자연의 관계 재정립, 특히 미래 세대의 자연권 이용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이게 국민 전체, 인류 전체의 이익이라는 것.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애들하고 가끔 이제 토론이나 특강하면 상당히 애들이 세계관이 급변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기네는 자기네 세계관이나 인식이 폭이 크게 확장되는 거죠.
이 생태법인 얘기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그 강의할 때 한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생명과 인간 이외의 생명의 가치는 같은가 틀린가. 그 다음에 자연을 법적주의를 갈 수 있는가. 뭐 등등 이게 질문을 던지면 애들이 좀 많은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반향이 괜찮다고 청소년들은. 다음 부탁드립니다. 최초의 공론화는 이제 국회에서 했습니다. 우리 박태인 교수도 왔는데 왜 국회에서 했느냐? 친구들도 놀리기도 하고 이런 생뚱맞는 거를 어디 그 구석에서 몇몇 이렇게 소박하게 하면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임팩트가 없어요. 아젠다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머리 굴린 게 최고 입법 기관에서 스타트를 해야 관심 좀 가질 것이다.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에서 이 토론회를 하니까 바로 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다음에 도의에서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어떻든 국회에서 처음 시작한 게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잠깐 바꿔 해보세요. 살짝 뒤로. 어떻든 처음에 생태법인을 국회에서 토론회 하자라고 제안하니까 약간 생뚱맞아 하긴 했는데 그 당시 그 오영훈 국회의원하고 그 보좌관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서 약간 반강제로 한 거죠. 돈만 대라. 그러니까 거기서가 자기네가 돈을 다 대기 힘드니까 제주도 지역구 3분의를 참여시켜서 n분의 1로 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아젠다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제주도의 문제를 제주도 지역구 전체 의원이 같이 했으니까.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가 확산되면서 돌고래에 관심이 쫙 증폭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모 요구에서는 이제 막 토론회도 하고 전국에 있는 제가 지인들이 이제 토론을 막 학교에서 수업을 한 거죠. 다음. 그리고 급기야는 올해 이제 전국 단위 고교 시험에 나온 거죠. 생태법인 지문이 크게. 그러니까 저한테 특강 받은 애들은 너무나 좋은 거죠.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한테 고맙다고 하고. 이거는 어떻든 대중화에 상당히 획기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남방 콘돌골에 서포터즈를 모집했는데 지금 한 1,400명이 넘었습니다. 관이 그래도 어떤 실무 중심을 하는데 이렇게 민간인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육지 애들이 학생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어떻든 저는 생태법인이나 지구법이나 앞으로 어떤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존에 대한 여러 가지 아젠다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고민과 실천에 대한 희망을 갖는 이유는 미래 세대들에 대한 어떤 공감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든 계속 어떻든 지구법이든 생태법인이든 인간과 자연에 대한 공존이라는 어떤 철학이나 책임감 이런 것들은 점점 확산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그 확산되는 국민이 많으면 많을수록 입법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 저는 그리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제 국제사회에도 알려졌습니다. 우리 신정환 교수님하고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데 신정환 교수님이 이제 2023년 지구인날 행사에서 제주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유네스코의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갖고 있는 제주에서가 정부가 나서서 철학자라든가 생태학자라든가 법률가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모여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적 지위를 주는 것에 대해서. 다음 넘어가 주세요. 어쨌든 국제 사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이거는 최근에 이제 가디언지에서가 7월 15일 날 제주도 생태법인 그 도입 운동에 대해서 이제 가디언지에서 이렇게 보도됐던 사례고요. 다음 부탁드립니다. 제도화 추진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더. 잠깐 전에. 그래서 이제 이 제주도에는 생태법인 운동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만 목적적으로 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래서 일을 좀 편하게 하려니까 이제 행정부에게 설득을 해서 행정부가 앞장서게끔 했더니만은 우리 지사님이
공식적으로 공약으로 선언하는 공무원이 그 전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공약사항에 있거나 지사님이 지시하지 않은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고 여기 여기 구석에 박태인 교수님 보이시죠? 예. 우리 김 변호사님도 보시고 워킹 그룹 만들었으면 우리 이게 최재충 교수님 위원장이고 여기서 이제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거죠. 뭐 주로 법은 우리 박태인 교수님이 주로는 우리 김 변호사님 했는데 뭐 99.9% 박태인 교수님이 한 겁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제 박태인 교수님이 다음 행사 때는 가운데로 옮겼습니다. 자리를. 사회자 옆으로 지위가 상승한 거죠. 이제 사람들 알아보는 겁니다. 이분의 역할과 중요성. 바로 위원장이 옆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저는 저 구석이 어디 있는가? 어디 또 있을 겁니다만. 잘 안 보입니다만. 이거 해주세요. 다음. 이건 법안입니다. 유성권 의원이 법안인데 지금은 어민들이 좀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구 의원인 유성권 의원은 표를 계산해야 되니까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도에 주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전제로 하자. 서둘지 말고 우리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지 이해 당사자 주민들이 이해와 협조 참여가 사실은 이 제도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그래서 뭐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천천히 하는데 그래 오래 걸릴 거야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 다음. 어쨌든 이 법안은 우리 박태인 교수님의 그 열정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소속은 지구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구법학회 회장이시고요. 이제 어떻든 올해 그리고 내년에 새로운 집행이 열릴 거로 보는데 다음 뭐 이거는 지구와 사람의 역할, 이 생태법인 등등 이런 변화해서 얘기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강물실 장관님이 제주도 몇 번 왔다 갔더니 하더니만 이제 MOU를 맺고 다음 그 내년에 생태의 섬, 생태의 중심 제주에서 국제 글로벌 생태 포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하면 제가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생태의 섬이기도 하고 생태법인 아젠다도 나오고 돌고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집행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준비 일환으로 우리 이제 지구와 사람, 우리 교육원, 그다음에 중남연구소, 그다음에 제주도에 아주 열심히 하는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생태 전문가 과정을 했는데 처음에 15명 모집을 했는데 83명이 지원해가지고 할 수 없이 늘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무지하게 까다로운데도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생태 환경 운동 활동 경험 있는 사람으로 제안했는데도 83명이 와가지고 늘렸습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생태나 환경 관련 단체 활동가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 내년에 포럼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 그 사람들이 참여, 협력하고 같이 가면 상당히 좀 생산적이고 생동감 있는 포럼이 되지 않을까. 박태인 교수님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때 왜 못 왔습니까? 참고로 박태인 교수님은 이 생태법인 입법의 공로로 오는 11월 29일 날 제주국제공항에서 명예도민증을 받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이 이 위에 있는 레벨이 된 거죠 이제. 넘겨주세요. 어떻든 이 생태법인은 하나의 법률안을 떠나서 법원 자체가 새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가정법원처럼 옛날에 민사법원, 행정법원이 뭐 사법 이게 일반 사법행정법원이 이제 특허법원이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환경 문제만 전문으로 다루는 생태법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이나 관리 감독 생태법원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궁극적으로는 자연의 권리가 헌법에 수용돼야 사회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그리고 어쨌든 이 이슈를 다루는데 저는 이제 뭐 정해봤으면 어쨌든 현지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어쨌든 이제 이론가라든가 활동가가 아니고 현지 주민들, 그다음에 그들을 하고 민간 어쨌든 시민들이 사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소통하는 것. 그다음에 교육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연구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구촌 네트워크도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이나 경제 활동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박태영 교수님 발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앞서 그 진희종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특히 이제 조금 눈여겨 볼 부분이 이제 인간과 자연의 어떤 공존, 조화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기존에 이제 법학에서도 많은 말을 했는데 우리 지구 법학의 인식 지점은 바로 이제 그러려면 서로를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게 우리 지구 법학의 고유한 인식 지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여기 입법안에 일단 제안 이후에 잘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법인격 부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권리 주체 인정을 전제로 이제 권리들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른 나라 입법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뭐 요구 구제 요청권, 보호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좀 독특하게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을 촉진할 권리라고 하는 이런 권리 개념을 다른 나라 입법 사례에서는 좀 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인데, 그래서 어떻게 이 권리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또 다양한 아이디어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생태 후견인 지정과 그리고 이제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태법인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이제 그 입법 실천 사례들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그 도지사가 이제 이 생태법인 이제 지원위원회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가디언입니다. 그래서 지원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지원위원회가 실제 이제 생태법인의 이제 권리 보호, 그다음에 권리 실현, 이런 것들을 직접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 입법안 내용은 다른 입법례를 참조를 해서 꼭 들어가야 될 법인격 부여와 또 권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 후견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그 이 뭐 일단은 2024년에 이제 입법안 발의가 됐는데 뭐 아마 좀 더 이제 결실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뭐 생태법인 개념의 기원과 혁신성인데 뭐 기원은 하여튼 뭐 살아있는 실체 또는 시스템으로 이제 여기는 이런 세계관이 이제 반영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왼쪽에 보면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제 자연의 권리가 인정되는 그 사례들을 저렇게 매핑을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저기에 한국은 없습니다. 이제 임진아 학술 팀장의 역할일 텐데 열심히 지금까지는 하여튼 국내 중심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제 10년 이제 이후에는 조금 더 이제 국제적인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하여튼 임진아 팀장님에 대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학술 지구법학의 학교원들의 기대가 무지무지 큽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예. 네. 다음이요. 예. 기원은 네. 그리고 기원은 우리 당연히 진희종 원장님한테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툭 던졌다고 하는데 그 툭 던진 곳은 던진 그 내용에 어쨌든 이 자연의 권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핵심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에 미래 세대와 비인간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법인격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래서 그걸 잘 담고 있었던 내용이고, 이제 이 생태법인 개념을 이제 받아서 이제 이걸 제도화하는 작업을 그때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네. 혁신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이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 체계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에콰도르 모델이라고 해서 전체로서의 자연 전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제 법 체계가 있고요. 또는 뉴질랜드 두 번째 유형은 뉴질랜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특정한 생태계 또는 종의 권리나 법인격을 부여하는 이제 법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태법인 개념은 일종의 플랫폼 모델입니다. 그래서 자연 전체에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정 종 또는 생태계의 권리를 딱 특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생태법인이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 안에 이제 이 누가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 플랫폼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지를 이제 기준과 절차 등을 이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법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 생태법인 플랫폼 모델을 만들면은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돌고래 그다음에 또 곶자왈이라든지 그 밖에 등등등 다양한 그 유형의 종 또는 생태계가 이렇게 생태법인으로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에콰도르 모델, 뉴질랜드 모델에 이어서 제주 모델이 이제 이 생태법인 개념의 혁신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생태법인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지구법학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이요. 잘 아는 내용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이론적 틀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하고도 관련이 있는 이제 그 김낙현 교수도 이 지구 시스템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전에 또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 틀도 또 지구법학이 또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잘 담고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이론적인 이런 연구도 계속 유지가 돼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예. 요 지구 시스템법에 보면 이제 법인격 또는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이제 그 의의를 단순하게 권리 부여를 넘어서서 이제 이 강이 어떤 기후 안정성, 생물 다양성, 토양 또 수자원 순환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반영하는 법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인간의 지위를 개별 어떤 권리 주체가 아니라 지구 시스템 속 네트워크적 행위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라투르라든지 등등 해서 신유물론의 어떤 그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법 이론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이론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지구 법학이 제공하지 않았던 이런 좀 측면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저희는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좀 저희들이 또 연구 필요성 있는 부분이 이제 다종 정의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다종 정의는 이제 이 모든 생명 존재는 취약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서로의 어떤 취약성을 공유하고 이 취약성을 보호를 위한 것이 결국은 법 주체성의 부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음이요. 예.
그래서 이 다종 정의의 차원은 대표성, 그 다음에 또 분배, 분배는 이제 뭐 이제 지구 자원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분배를 이제 인간과 비인간 종사에서 이제 이렇게 분배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행위성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종 정의의 이런 이론도 우리 어떤 생태법인을 포함해서 이제 자연의 권리 주체성을 이해하는 어떤 깊이와 넓이를 좀 확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앞으로 이제 지구 시스템법과 이 다종 정의 부분도 좀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이요. 예. 네. 뭐 이건 이런 사고 방식을 좀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수분자로서 이제 그 벌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 설계를 할 때 인간만이 아니라 이 수분자로서의 벌이 좀 번영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시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다종정이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서 이제 김보미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그 어떤 실천, 제도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어떤 사고도 좀 되게 저는 이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이 이제 도시 설계를 하는 분들과 또 우리 지구 법학이 좀 만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그 생태법인 제도화의 의의가 뭘까? 그래서 지금 잠재적 기여라고 붙였고,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좀 추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가치의 우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 새만금 사건에서 이제 다수 의견은 이제 이러한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이런 태도가 이상에 치우친 감성적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반대 의견, 이른바 이제 독수리 오용제 중에서 김영란 대법관님과 그다음 박시한 대법관님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는데, 이 환경 가치가 이 개발했다는 가치보다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될 가치다라는 것을 2016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게 읽어도 여전히 하여튼 저한테 어떤 영감과 이렇게 좀 뭉클함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요. 네. 어쨌든 자연 가치의 우선성은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연 가치의 우선성을 사실 옹호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공부를 하고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생태법인 또는 자연의 권리가 바로 이제 이러한 자연 가치의 우선성을 보다 이제 더 옹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적 기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한국 환경정책 기본법에 보면 환경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이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이제 정책 기본법의 이념이고, 어떤 그 밖에 어떤 다른 영역 섹터에 이제 저런 기본 이념이 철저하게 이제 관철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이른바 이제 이 자연의 권리가 다른 모든 권리 해석 적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어떤 횡단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자연의 권리, 법인격 부여가 이런 환경, 자연의 가치가 모든 영역에 다 두루두루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여튼 그 기여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자연 생태계 또는 자연물 고유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령 맹꽁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맹꽁이를 보호하자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전체 환경이고 그다음에 공익으로 이렇게 환원이 돼서 개발 이익과 이렇게 비교 형량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저는 맹꽁이 뭐 그 밖에 어떤 법적 보호정이 그 각각의 어떤 그 생태 특성에 따른 고유한 이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이익이 그냥 공익이라고 환원 되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리
이 법인격 자연의 권리가 바로 이제 고유 이익에 대한 점을 이제 연구를 하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어떤 그 이익 균형 찾는 방식은 대체 서식지 조성이라고 하는 균형 찾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여기에서 살 테니 너는 다른 데서 살아라라고 해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그리고 이주를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그 이 생태 특성에 대한 이해도 고려가 되게 제한적이고 거기 이제 대체 서식지에 갔을 때 잘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후에 없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식의 대체 서식지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익 균형 보다는 처음부터 이제 서식지에 관한 서식지에 대한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어떤 분배 정의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또 자연의 권리 생태법인이 또 가져다주는 어떤 잠재적 어떤 기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생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죠. 아까 그 서포터즈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의 이제 서포터즈는 아직은 초기여서 여전히 이제 좀 이제 관이 모집을 하고 뭐 운영 관리하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것들이 점점 이제 정말 이제 민간이 이런 것들을 좀 중심이 돼서 그런 가디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가디언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법인의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스페인 석호법에 보면 저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뭐 대표위원회, 그다음 대표위원회를 이제 지원하는 이제 모니터링위원회 또 과학위원회가 전체 이제 가디언으로 구성이 돼서 보호지역을 뭐 필요한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또 그밖에 어떤 행위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그밖에 하여튼 그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이런 그 구조가 이제 창출된다라고 하는 점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제 환경 관리 방식하고는 뚜렷이 이제 대비되는 방식인데 이게 이제 생태법인 민주적 거버넌스는 생태법인 제도화에 필연적으로 이제 동반되는 이제 제도화이기 때문에 이게 역시 그 이 생태법인이 갖는 또 잠재적 기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존 환경법의 집행 결함을 이제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아주 제한된 사람만 이제 소를 제기를 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더라도 또 원고 적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안 사건 심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그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이제 환경인데 이게 자연의 권리가 인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 이 자연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소를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하여튼 환경법의 집행 결함을 이런 이제 것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잠재적 기여를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생태법인 제도화 일단은 뭐 발의는 됐지만 이제 이 제도화 실질적인 어떤 제도화를 위한 이제 과제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이제 몰된 휴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계속 아름다운 서사들이 나와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 법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역할은 이러한 아름다운 서사를 일관된 규범 그 다음에 또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이제 이 법은 입법안 걸어놨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걸 현실화하는 이제 것들인데 실제로 이제 법인격 내지 권리 인정을 전제로 해서 저는 이 가디언 이제 민주적 거버넌스가
빨리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이제 갈등과 대립이 있을 거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거버넌스 그 체제 안에서 어떻게 이제 지혜롭게 이제 풀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실천 사례를 통해서 만들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의 권리 부여가 낯설지 않은 이상한 생각이 아닌 그런 이제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후견인을 창설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 이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순천 아시죠? 생태도시로 이제 뭐 자리매김되었는데 순천에서도 지금 흙드러미를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아이디어들이 실천 사례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입법이 되는 그런 이제 좀 상황을 좀 꿈꾸고 있고요. 네, 후견인 창설, 이 후견인 창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과학적인 이해 증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계속 우리가 그 고유한 이익 가치, 그 특정 종 또는 특정 생태계의 어떤 고유한 가치 이익을 계속 생각하면서 정의를 하고 또 권리 보장 실현을 위한 이런 행정계획 수립하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면서 계속 실천 사례를 좀 풍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자치단체장의 이제 이 헌신 결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발표를 마치고 한 1분만 이제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그 세 분의 이제 발표 센터장님하고 또 우리 김보미 변호사님 그리고 최정호 교수님 발표 들으면서 저도 많이 정리가 됐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뭘 더 해야 될지 한편으로는 뭐 이론도 계속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해야 하고 중요한 건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자연의 이사제도. 그래서 그 회사에 자연을 그 이사로 임명을 하고 이제 그 대변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제도인데 기업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변화한다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뭐 많은 사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영국에서 이제 유일하게 한 회사가 이제 자연의 이사 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좋은 우리 어떤 실천 사례가 아니고 조금씩 그 중요 지점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제도화하는 이런 노력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하여튼 지난 10년, 저 10년 보면서 되게 뭉클했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선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좀 더 이제 이 사회에 좀 더 선한 영향력을 좀 더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그 우리 공동 대표님 두 분 특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저 두 분이 사실 기둥이죠. 기둥이고 있는 동안 하여튼 저희들이 붙어서 하여튼 경험과 지혜와 이런 것들 쪽쪽 빼먹고 그리고 어제 왔던 그 젊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또 우리가 바톤을 넘겨주고 이런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세대가 이어진다는 게 저는 참 그 모습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이 아니라 이제 20년에 어떨까 이런 또 상상도 해보는데요. 하여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